안녕하세요. 이치림입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랑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거래 시나리오로부터 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 추세, 주가 상승의 모멘텀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을 생산하는 것들 있고 도시가스 생산하는 거 있고 열 생산하는 거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합니다. 유통을 할 때도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해서 이 친구들이 판매를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 도입을 해가지고 유통까지 다 하고 판매를 막 삼천리나 서울가스 이런 데다가 주고 나서 이 친구들이 막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 알아보고 그냥 빠르게 중요한 걸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중요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뭐 영업이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독점을 했다 보니까 막 갑자기 뭐 전기 수요를 폭등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너희들 이익은 몇 프로까지 먹어라고 정해 놓습니다. 아시겠나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부에서 너희들 이익은 얼마만큼만 먹어라고 정해 놓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친다면 이 친구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원재료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판매량, 예상 판매량으로 나눠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친다면 이 유틸리티 산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이 적정 투자 보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 유틸리티 산업 구조가 이런 이익이 늘어날 것 같네. 그러면 주가도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요금 기조 곱하기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는 걸로 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기저라고 하는 거는 순가동 설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이 친구가 빠르게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막 1년 안에 나한테 줄 수 있는 돈들 그런 것들 있죠. 어떻게 보면 매출 채권이나 뭐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을 요금 기저라고 합니다. 운전 자본이라고 하고 뭐 기타 그 이외의 자본들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해서 요금 기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자 주고 예를 들어서 막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막 한 4% 이자 주고 1조를 가지고 있으면 5조를 뭐 주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곱하기 해서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로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WCC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 친구들도 금리가 오르면 그냥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가 더 늘어나는데 당연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보수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베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얼마나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신용 등급과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친구가 얼마나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뭐 운영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내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적정 투자 보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르고 내 회사가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적정 투자 보수율이 올라가고 내가 가진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식으로 적정 투자 보수가 이 이익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유틸리티 산업 구조의 수익 구조다.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그 다음에 이 수익 구조를 아셨으면 정말로 이제부터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어떨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발전사가 있고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고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발전사랑 이 전력 거래소를 많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유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유가가 증가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유가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입장들에서는 유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랐네. 우리 이 단가 생산 단가 같은 것도 높일 거야라고 해서 전력거래소에서는 이 발전사는 전력거래소에다가 생산 단가를 비싸게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전력거래소도 생산 단가를 비싸게 해서 한국전력한테 팔아야겠죠. 근데 한국전력은요 소비자들한테 쉽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좀 전기세 같은 것들이 막 오르고 막 변동폭이 심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갑자기 유가가 엄청 싸졌습니다. 유가가 싸졌으니까 생산 단가도 되게 낮습니다.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생산 단가를 되게 낮게 받아가지고 저 한국전력한테 판매를 합니다. 한국전력도 소비자한테 생산 단가를 엄청 낮춰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 변동성이 매우 작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친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다 부담시켜서 판매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겠죠. 반면에 유가가 내려가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가격을 빠르게 내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득도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이 항상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조금 이 친구의 배당 같은 것들이나 수익성의 변동성이 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까지 여러분들이 대충 유가에 대해서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는데 조금 더 한번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거래소가 10k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발전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A 발전사, B 발전사, C 발전사, D 발전사, E 발전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kW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수정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A 발전사부터 해서 E 발전사까지 이런 식의 수익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한국전력거래소는 10kW의 그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C, D, E 같은 경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만 필요하겠죠. A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최대한 싼 것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개만 채워야 되니까 C, D, E 발전사는 최대한 생산력은 다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근데 B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총 10kW만 필요하니까 한 개만 판매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장 낮은 가격부터 해서 이렇게 전력을 많이 구해서 한국전력한테 판매를 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이 비발전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밖에 판매를 못하죠. 이때 최고 그냥 맨 마지막에 거래됐던 그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비발전사 같은 경우에 생산량은 최대인데 3개인데 한 개밖에 판매를 못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SMP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친구들은요. 저희 경제 환경 같은 데에 되게 안 좋죠. 반면에 LNG 같이 조금 경제에 타격을 많이 안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을 두는 것들이 있는데 친환경 발전사 이런 B 같은 경우에는요. 정산 조정 개수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LNG 친환경을 파네. 오케이. 조금 더 수익 더 줄게라고 하고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것들을 쓰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너희들 물론 생산량 같은 것도 많고 단가가 싸긴 해. 근데 너희들 조금 자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조금 수익을 조금 뺏겼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산 조정 개수라고 하는 거를 좀 낮춰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최근의 추세랑 전망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RPS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 쉽게 말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가장 싼 것만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천연가스처럼 A나 B 발전사 거 좋은 연료들을 반드시 써라고 하는 비율이에요. 기존에는 막 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막 10% 이렇게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반드시 A 발전사나 B 발전사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쓰세요
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이 RPS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RPS 제도가 일정한 이런 것들이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REC라고 하는 걸 구매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탄소 배출권 같은 걸 구매해가지고 이 비율만큼을 채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충 지금까지의 추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이 거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뭘 판매를 하냐면 LNG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가스라고 했죠, 가스. 이 가스가 무엇이냐? 천연가스 같은 걸 판매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에 봐요. 이런 식으로 RPS 제도 같은 것들을 높인다고 했죠. 그럼 어떠냐면요. 기존에는 막 이런 식으로 뭐 거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는데 한국전력거래소가 다시 한 번 더 10kW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RPS 제도를 높인다라고 친다면 반드시 LNG 이런 것들 거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실적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량이 매우 줄어든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고 친다면 C, B, D, C, D, E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산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거예요. 단가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조금 화석연료 같은 걸 안 쓰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천연가스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같은 것도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친다면 점점 더 이런 LNG 같은 것들에 대한 사용 추세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모멘텀도 수익 개선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에요. 이때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원래 경기 방어쯤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없습니다. 왜 배당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해외에 뭐 EMP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해외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적자가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도 많이 없다 보니까 배당을 못 줬습니다. 항상 영업 적자만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죠. 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50불 이상만 정도만 된다고 쳐도요. 지금 이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충분히 조금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0불 이상이 된다라고 친다면 어떤 점들이 좋으냐? 적정 투자 보수와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요. 유가가 증가하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유가가 증가하네. 다른 친구들, 다른 기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매출 같은 것들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돈을 빠르게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 요금 기자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요금 기자가 상승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해외 사업 적자가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다가 올해부터는 이 영업 적자가 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게 뭐냐면요. 해외에 있는 이 LNP 같은 것들 있죠. 이 LNP 같은 것들을 직접 자기들이 어, 생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어떻죠? 이런 것들, 천연가스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대. 우리도 여기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하면서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쉽게 말해서 이런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친다면 해외 사업에 대한 적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멘텀, 이 해외 사업 적자라고 하는 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이 사업 적자가 해소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배당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본다면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수소 사업에 대해서 많이 전략을 좀 짜고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풍력 사업이나 이런 걸 태양광이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을 좀 대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평소에 천연가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가 이 친구한테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요,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으로 어떻게 보면 판매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외에서 천연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와서 지방 가스 업체들 있죠. 쉽게 말해서 이런 뭐 삼천리나 서울가스 이런 친구들한테 판매를 할 거란 말이죠. 물론 이 친구들이 직접 해서 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데, 워낙 인프라가 한국가스공사한테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크게 수입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파는 게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친다면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일주일 전에 저희 이제 뭐였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테이퍼링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 있는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고 하는 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친구가 이런 식의 적자 모멘텀을 많이 해소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 신용등급도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친다면 이 적정 투자 보수율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은 되게 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지금 산다라고 친다면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이런 모멘텀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가 너무 좀 좋아졌다,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막 양적 완화 이런 것들 있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뭐 이 친구들보다 막 2차 전지나 뭐 좀 그런 친구들에 대한 돈이 완전 쏠리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한 구간이죠. 이렇게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한 구간에서는요, 경기 방어주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본다라고 친다면 지금 같은 시기, 약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타이밍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좀 오랫동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5월 30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한 올해 말까지는 한번 한국가스공사 조금 비중 작게 해가지고 한 10% 정도 해가지고 한번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주,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친구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네, 그러면 유틸리티를 매수하도 좋겠구나, 특히나 경기가 좀 애매하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